여기는 규제 지역이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2주택자 안 되고 뭐 1주택자도 처분 조건밖에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절을 하고 아예 시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2022년 11월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관계부처에서 이렇게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금융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바뀐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규제 지역이 대거 해제가 되었습니다. 규제 지역이 많으면은요, 너무 복잡해요. 여기는 규제 지역이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2주택자 안 되고, 뭐 1주택자도 처분 조건밖에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절을 하고 아예 시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거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투가 지역으로 남은 지역은 아주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서울과 성남에서도 분당구, 수정구, 그리고 과천, 광명, 하남시 이 지역 외에는 모두 비규제가 되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세금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간단해졌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이 달라진 것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따로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이 달라진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발표한 것은 바로 15억 초과 투기 과열 지구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드디어 허용이 됐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 규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집값이 뭐 크게 오르는 시기도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는 시기라서 뭐 크게 애달을 거는 없지만 14억 9,900만 원이에요. 다음 주면 드디어 15억 천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억 초과 주택으로 바뀌면서 드디어 이것도 없어졌어요. 40 플러스 20, 50 플러스 30 이런 이제 플러스라는 용어들이 사라졌고 15억 초과 투기 과열지구 아파트도 시세가 15억이면 50%인 7억 5천이 대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DSR이 이제 발목을 잡고는 있는데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건을 맞춰주신다라고 하면 LTV 50%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LTV는 되게 환영을 하는데 DSR이 안 풀려서 죽겠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좀 간단하고 쉬웠어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웬만한 소득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는데 DSR은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나의 대출금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봉 부부 합산 9천만 원 정도는 돼야 한 6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소득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뀐 거는 제가 지금 매매잔금 5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택들이 이제 50%로 바뀌었고요. 비규제 지역은 LTV 7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도 비규제여도 LTV 뭐 60%, 뭐 1주택자는 70%,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나눠서 했지만 정말 외우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이제 70% 이렇게 LTV가 형성이 되었고요. 12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표를 했고 정부에서도 12월 1일로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12월 이후 잔금이라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디테일한 규정은 은행 전산이 고쳐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강생 분 중에 굉장히 애달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제 집이 팔릴 줄 알고 작년에 집을 매수하신 거예요. 정말 길게 잡았잖아요. 작년에 매수를 하면서 잔금일을 12월로 하신 거예요. 거의 1년의 텀을 두고 매매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1년 정도면 집이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 전이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본인 집이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 두 개를 막 본인 자금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집을 팔아야 이쪽 집에 잔금을 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쪽 집이 안 팔리면 이쪽 집의 잔금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신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쪽 집의 LTV가 50%로 늘어나면서
본인이 대출의 금액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바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 일단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자. 그리고 세상에 대출이 안 되는 건 없어요. 단지 금액이 줄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나 굉장히 조건이 점점 나빠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너무 다행히 대출 한도가 2억 정도 늘어나서 훨씬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뀐 것은 뭐냐면 서민 실수요자 대출의 한도가 달라졌어요. 서민 실수요자는 원래 대출 한도가 이것도 복잡했어요. 뭐 투기 과열지구에 9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6억까지 60%, 초과분에 대해서 50%, 그런데 최대 4억 이런 규정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LTV 70%인데 최대가 6억이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9억짜리 서민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97에 63, 6억 3천이 가능하지만 6억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최대 6억의 대출 한도를 누릴 수 있는 분이 되는 거고요. 서민 실수요자의 조건은 투기 과열지구는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돼요. 처분 조건부 안 돼요. 무주택자인 경우고 서민 실수요자는 소득이 부부합산 소득 연봉 9천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은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까지만 이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보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 하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데요. 원래는 매년 1억이었어요. 1년에 1억.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매년 2억으로 완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내년부터 그 한도가 없어졌어요. 그 집이 15억짜리면 15억에 맞는 LTV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여서도 생활안정자금은 가능해요. 그래서 세입자가 나갈 때 얼마든지 생활안정자금 받아서 내보내면 되거든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LTV 요건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내년 초에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발표 나면 또 거기에 맞게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